1945년 8월 15일. 이날은 우리 결의 해방 기념일이다. 그러나 우리 결의가 해방된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백성의 자각으로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싸움이 끝난 선물로 연합군에 의해 얻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해방 후 16년 동안의 혼돈의 시기를 가져온 셈이었다. 38선에 의해서 결의가 두 쪽으로 갈라진 것 역시 외국의 선물이었으니 북쪽에는 소련군에 의해서 불법 정권이 세워지고 남한에는 유엔 감시하에 남한 단독정부로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 결의의 분열은 붉은 제국주의의 새로운 식민지 정책으로 북한을 삼키고 괴뢰 김일성 일당을 앞잡이로 세워가지고 1950년 6.25 동란을 일으키고야 말았던 것이다. 3년 동안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은 이 강토를 초토로 만들고 숱한 사상자를 내는 엄청난 결의의 비극을 빚어놓고야 말았던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휴전 후 8년 동안 남북한은 갈라진 채 휴전 회담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이때부터 남북 간의 경제 전쟁의 시기로 들어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의 싸움은 대한민국에서 볼 때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공산당에게 이겨야 하는 대립의 시대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괴뢰 김일성 독재가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를 송두리 채 빼앗고 휴전 후부터는 천리마 운동이라는 경제계획을 우격다짐으로 강행하여 북한의 백성들을 혹독하게 부려먹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은 어떠했는가? 자유당 독재 12년의 농촌의 경제는 파탄되고 관기는 문란해졌으며 부정축제자들은 건전한 국가 경제의 성장은 제쳐놓고 그릇되고 썩어빠지기만 했다. 해방 16년의 남한에서는 이승만 노인의 어두운 독재와 썩어빠진 자유당과 관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해방 귀족들이 날뛰어 결의의 장래는 어려워만 갔던 것이다. 민주주의를 곧바로 받아들인 의회 민주정치는 실패로 돌아가고 30억 달러의 외국 원조는 전력이나 비료 공장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채 도시의 화려한 소비 생활로 마구 써버렸던 것이다. 사회는 외국에서 들어온 풍조와 소화 불량증에 걸려서 외국에서 들어온 상품의 전시 효과에 유혹되어 사치스러운 소비성만 늘어가고 농촌은 원시 상태 그대로의 생산력을 가진 채 서로 반대되고 어울리지 않는 병든 한국 사회를 만들어 놓고야 말았던 것이다. 결국 1959년 콜론 보고서 한국편은 한국에는 민주주의 껍질만 남은 것도 기적이다.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부정당한 것 같다. 차라리 인자한 전제 정치가 타당할는지 모른다고 결론지은 바도 있었다. 마침내는 독재에 반대하는 4.19 학생혁명을 일으키고야 말았던 것이다. 이 학생혁명을 새치기 한 민주당 정권 역시 그 성격 없고 계획 없이 정권을 잡은 지 9달 만에 실패만 거듭하고 한국 사회를 데모와 깡패들에 의한 법없는 고장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마침내 이 나라를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낸 애국적인 국군은 일어났던 것이다. 5월 16일 아침 군사혁명군은 수도 서울에 들어왔고 혁명위원회가 조직되고 농어촌의 고리채를 비롯한 예전의 나쁜 것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한편 민간에게 정부를 돌려줄 것을 약속하고 역사적인 혁명 과업을 과감히 수행해오다가 1963년에 제3공화국의 탄생을 보게 된 것이다. 8.15 해방에서 시작된 한국의 민주혁명은 젊은 세대, 군인, 학생, 지식인, 새로운 지도 세력의 새로운 혁명 이념에 의해 완수되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결의의 르네상스를 마련하여 한창 국가 재건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인간혁명과 사회개혁을 과감히 이룩하여 가난으로부터 백성을 해방시켜 살기 좋은 민주국가를 기어코 만들고야 말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조 사회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 이승만 정권에 이르는 우리 민족사의 쓰라린 과정을 반성해보았다. 우리나라 최근의 역사를 살펴보면 망조든 나라의 역사의 혼돈의 역사이며 실패의 기록이기도 했다. 이 피어린 역사를 엮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역사를 새로 꾸며 나가는 주인공인 우리 결의가 자율성 없이 사대주의와 이웃 나라의 지배에 좌우된 타율성을 볼 수 있다. 한국 역사의 주인공은 잠자코 있었다. 신라 시대의 귀족이나 고려나 이조 시대의 양반과 관인층은 안이한 특권을 누리기에 아주 침체해버려서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세력이 움트는 것을 억눌러 온 것을 볼 수 있다. 역사를 새로 꾸며 나가는 한국의 농민들은 집권적이요 관인적인 토지 소유자 아래에서 반농사 짓는 종과 같은 지위에 처해 있었으며 봉건적인 신분제의 장벽은 백성의 해방을 불가능하게 해온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역사는 왕조를 중심으로 한 사관이며 4대 사관에 의해서 엮어졌고 진정한 백성을 중심으로 한 사관의 형성을 보지 못했다. 농민 반란, 이시의 난, 정열입의 난, 홍경래 난, 동학 밀란 등 백성들이 일으킨 한거의 역사는 포도록에나 기록되어 있을 뿐 정사에는 오르지도 못했으니 진정한 우리 민족사의 성격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다. 그 나라의 역사는 결의의 거울이여 등불이다. 과거 우리는 역사를 보는 눈을 못 가졌다. 따라서 이 결의에 걸어갈 길을 내다볼 수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다가 쓰러지고 헤매다가 쓰러지는 고달픈 길잡이였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역사를 바로 보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한국 민족의 주체성을 파악하고 한국 역사의 정신적인 기둥을 도로 찾아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수입하기 위해 비판적인 태세를 확실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결의는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한 역사적인 과제를 앞에 놓고 있다.
19세기 말엽에 유럽의 힘센 나라들이 동쪽으로 뻗어온 이래 아직껏 미완성의 숙제로 남아있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민주혁명의 목표인 것이다. 이번 5.16 군사혁명이 국민혁명으로 성공하려면 이 결의의 엄청난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한국 근대화의 과제는 첫째로 반봉건적이며 반식민지적 잔재로부터 결의를 해방시켜야 한다. 오늘날 후진국의 민족주의는 가난한 세계의 소리요, 그들의 생존을 위한 의지이기도 하다. 그들은 국제 외교면에서 자기 나라의 중립과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8.15 해방으로 독립을 차지하기는 했으나 결의가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한 싸움은 아직도 험하게 계속되고 있다. 온 결의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서 벗어나 한결같이 뭉치는 길이 남아있다. 지난날 모든 결의는 옛부터 이어내려온 사회를 벗어나서 근대화로 비약할 때에는 어떤 경우에나 민족주의적 정열이 작용했던 것이다. 먼저 우리는 근대화의 무호들을 만들어 놓아야만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둘째로 가난으로부터 결의를 해방시켜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룩하는 길이다. 우리 결의는 작은 규모의 농업사회로서 항상 경제적으로 가난에 시달려왔고 가난은 굳게 늘어붙어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다. 국민 사이에서 민족 자본의 형성을 보지 못하고 정치 브로커들이 함부로 날뛰는 가운데 이상야릇한 관권에 의존하려는 경제적 폐단이 굳어져서 근대화를 방해해왔다. 따라서 건전한 경제관념이 자라나지 못하고 되도록 일하지 않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는 불로소득의 양반 경제관념이 무사 안일주의를 길러내서 게으른 민족성을 이룩했다. 해방 17년의 일을 꾸미려는 마음도 자라나지 못하고 이상야릇하게 화려해지고 비대해지기만 했다. 백성은 오랫동안 시달리는 가운데 표정을 잃은 반노예로 되어버리고 체념과 애수 속에서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소극적인 인간들로 되고 말았다. 한국 역사 전반을 지배해온 토지 소유 제도는 토지를 국유로 만드는 관권의 지배하에서 백성들의 개인 소유관념은 시들어버리고 재건하려는 의욕의 샘도 메말라버렸다. 반도석에 갇혀서 강력한 전제 밑에 억눌려온 백성들은 현실의 개혁이나 재건에는 희망이 없다는 듯이 자포자기하고 비과학적인 미신이나 점 또는 사주 등에 자신을 의탁하게끔 되었다. 이러한 백성의 숙명적인 생각은 개척의 정신도 뜯어 고쳐보려는 의지도 자라나지 못하고 자유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 비굴한 인간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백성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서 재건의 의욕과 바르게 긍정할 줄 아는 인생관을 다시 찾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스스로 깨달은 사회적 인간을 이룩하고 생산적인 인간, 근로적인 인간을 계몽하고 길러내는 일이다. 셋째로 건전한 민주주의의 재건이다. 우리는 지난 17년 동안 민주주의를 수입해 들여온 과정을 반성해 그때 그 실패의 원인은 주로 이웃에서 온 민주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자기 나라 민족사의 반성 위에 우리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조 사회는 그 억세고 질긴 중앙 집권적 봉건성을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해방 17년의 역사 속에는 핏줄을 따지는 지방끼리에 닫혀진 도덕이 남아서 건전한 개인의 각성을 길러내지 못하고 지방별이나 종파나 가문 등이 큰 힘을 썼으며 근대적인 정당의 발생도 시들어서 마치 이조 때와 같은 끼리끼리의 당을 만들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배 형태인 카리스마적인 1인 정치는 이승만 독재로 끝났던 것이다. 이와 같은 권위만을 따지는 권력 사용과 제도화되지 못한 개인 중심의 정당, 이를테면 끼리끼리의 당은 민주정치를 실패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다. 민주주의 형태는 수입하더라도 그 뿌리까지 수입할 수는 없다. 이제 늦게나마 민주주의의 한국화라는 과제를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방종적인 자유가 아니라 자율적인 자유이므로 민주주의로 이끄는 힘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난날 반봉건적, 반식민지적 지도 세력을 그대로 놓아둔 채 운영하려고 한데 실패의 원인이 있었다.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근대적인 새로운 지도 세력을 움트게 하는 일과 길러내는 일을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농민 대중을 깨우치고 길러내며 새로운 지식인이나 혁신적인 인텔리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적인 지도 세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를 도맡을 사람, 다시 말하면 한국의 민주혁명을 도맡을 주인공을 찾아서 길러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외부에서 들어온 식민주의자들의 이익을 뒤쫓는 것을 보장해 주었으며 해방 후에는 관권과 결탁한 부정 축제자들을 도와서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었던 것이다. 동양적인 전통을 얼마간 가진 한국 사회의 경제적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제 개혁이나 사회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민족사의 거울에 비춰보고 찾아내야 한다.